탄자니아 사막의 노을빛 아래 한국인 의사 수연은 조용히 가슴에 손을 얹었다. 그곳엔 아직도 가슴속 깊이 아릿하게 박혀있는 상처가 있었다. 누가 알았을까? 사람들을 구하러 떠난 이 여정이 그녀의 과거에 묻어둔 비밀을 하나둘 꺼내놓을 줄은 타오르는 모래바람 속에서 하상과의 사랑이 싹틀 때 과연 수연에겐 그 상처를 스스로 치유하고 새로운 희망을 품을 용기가 있을까?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말고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클릭이 큰 힘이 됩니다. 매일 찾아와서 더 많은 이야기 놓치지 마세요. 보이지 않는 상처가 마음속에 묵묵히 서 있다. 겉으로는 안 보이지만 결코 사라지지 않아. 지혜는 조용한 밤, 부산 바닷바람이 창문을 스칠 때마다 늘 이렇게 중얼거렸다. 그 말이 친구 수연의 모습이 떠오를 때마다 마음 한구석이 저릿해졌다. 5년 전 의대 3학년이던 수연은 해운대 길가에 쏟아지는 폭우 속에 서 있었다. 언니의 옅은 회색 코트를 빌려 입고 손에는 둘이 환하게 웃고 있는 사진이 달린 배낭을 꼭 쥐고 갑자기 미끄러진 버스가 빗물 번진 인도 위에서 멈추더니 붉은 핏자국이 사방으로 번지고 언니의 비명 섞인 울음소리가 귓가에 박혔다. 그날의 찬바람 같은 공포는 눈을 감을 때마다 다시금 온몸으로 전해졌다. 그 장면이 수연의 머릿속에서 지워지지 않는 순간부터 모든 것이 달라졌다. 교과서 속 안전한 세계와 밤새워 시험 공부하던 일상에서 그녀를 끌어내더니 구급차 사이렌 소리만 들어도 가슴이 움켜쥐어졌다. 지혜는 친구의 그 공포에 질린 눈빛을 잊지 못했다. 수연이 느낀 건 자기 자신보다는 더 늦어버린 자신의 손길에 대한 죄책감이었다. 사고 이후 수연의 할머니는 늘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작고 여린 몸에 감당하기엔 무거웠던 상실감. 수연 스스로도 갈피를 잡지 못했다. 더 이상 사람을 구해야 할지 아니면 죄책감 때문에 모든 걸 내려놔야 할지. 지혜는 수연이 매일 밤 파란 잉크로 일기를 쓰며 자신조차 이해 못할 말들로 마음을 달래려 애쓰는 모습을 지켜봤다. 그러다 뜻밖의 기회가 찾아왔다. 탄자니아 의료봉사, 도전이자 기적 같은 초대장이었다. 수연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할머니 품에 안겨 울먹이면서도 눈빛만큼은 단단히 결의에 차 있었다. 과거의 어둠을 넘어설 거라는 다짐이 선명했다. 가을 아침, 김포공항에서 나뭇집 사이로 부서지는 햇살을 받으며 배낭 맨 수연이 천천히 걸어 나가던 그 순간 지혜의 심장도 함께 무거워졌다. 비행기가 이륙하자 수연의 가슴은 쿵쿵 뛰었다. 창문 너머로 흘러가는 구름은 마치 흩어진 기억 같았다. 기내 방송마저 멀게 느껴지고 귀에 맴돈 건 단 하나, 언니의 부드러운 웃음소리. 수연은 속으로 다짐했다. 더 이상 과거에 눌리지 않을 거야. 다른 이들의 상처도, 내 상처도 내가 꼭 치유할 거야. 도돔에 발을 디딘 순간 후덥지근한 공기에 수연의 미간이 살짝 찌푸려졌다. 이마에 송골송골 맺힌 땀. 그러나 부산의 그날 사고가 떠올라 몸이 떨렸다. 등 뒤로 배낭이 묵직하게 느껴졌다. 수연의 눈빛에는 운명을 시험하려는 듯한 결의가 서려 있었다. 첫날 하얀 가운을 입고 의료센터로 들어선 그녀는 도구를 정리하다가 청진기에 묻은 립스틱 자국을 살며시 닦았다. 벽에 걸린 한국 의료봉사단의 사진들, 탄자니아 아이들과 함께 찍은 미소 속에서 그녀는 부산에서 언니와 찍었던 마지막 사진을 떠올렸다. 목이 메었지만 그 기억이 오히려 다시 일어서게 하는 동력이 되리라 다짐했다. 그러던 어느 오후 그녀 앞에 하산이 나타났다. 현지 자원봉사자이자 키 큰 청년. 짙은 갈색 피부에 차분한 눈빛, 마치 깊은 숲속 같았다. 한낮의 열기 속에 시원한 물 한 잔을 건네며 그는 수줍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 미소는 수연이 언니를 잃은 후 단 한 번도 느껴보지 못했던 안전함이었다. 밤이 되자 아카시아 나무 아래 희미한 달빛 속에서
수연과 지혜는 영상통화를 했다. 수연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지혜야, 나 지금 두 세계 사이에 서 있어. 과거의 피와 눈물, 그리고 아직 모르는 미래. 눈가에 맺힌 눈물이 반짝일 때 지혜는 아무 말도 못하고 친구의 숨결만 느꼈다. 텐트 안약한 전등 아래 수연은 베개에 얼굴을 묻고 둘이 함께 찍은 사진이 인쇄된 작은 쿠션을 꼭 끌어안았다. 그녀 마음속 속삭임은 단 하나였다. 오늘 밤만큼은 과거를 잠들게 하자. 사막바람이 모래를 실어와 상처 대신 희망 씨앗을 심어주는 듯했다. 다음 날 새벽 아프리카 대륙의 여명 속에서 수연은 이미 눈을 떴다. 텐트 안바람이 차가웠지만 그녀는 요가 매트를 깔고 지혜한테서 받은 메시지를 확인했다. 일찍 일어나서 체조 좀 해. 네가 늦잠 자면 일주일 동안 김치 금지야. 얼토당토하는 장난 같지만 수연의 입꼬리가 올라갔다. 서울에서 매일 아침 둘이 했던 스트레칭과 고추장 냄새를 맡던 그 시간들이 떠올랐다. 여기 사막엔 고추장도 없지만 친구 생각만으로도 마음은 한결 가벼웠다. 휴대폰을 끄고 그녀는 몸을 쭉쭉 폈다. 사막바람이 텐트 사이로 스며들어 모래알이 피부에 다 닿았다. 여명의 금빛이 반짝이는 모래 위에서 그녀는 한숨 깊이 들이마시며 마음을 다잡았다. 센터 앞 작은 진료소가 눈앞에 펼쳐졌다. 녹슬어 갈라진 흰색 벽돌 건물, 저 멀리 거대한 바오밥 나무가 그늘을 드리웠다. 내일은 이동 진료가 있지만 오늘은 고정 진료실이 첫 일정이었다. 대기실의 나무 의자들 사이로 한국에서 보내온 대한민국 지도가 벽에 걸려 있었다. 수연은 손을 얹고 속으로 말했다. 2000km 떨어진 곳에서도 내 마음은 서울을 향해 있구나. 첫 환자를 부르는 호출이 울렸다. 간 머리를 세팅한 흑인 할머니가 절을 하며 들어왔다. 수연은 몸을 일으켜 잠보, 마마 하고 하산에게 배운 스와힐리어로 인사했다. 할머니의 얼굴에 안심 어린 미소가 번졌다. 할머니가 어지럼증과 두통을 호소하자 수연은 메모지를 꺼내 혈압계를 작동시켰다. 연약해 보이는 손등을 유심히 보며 눈과 주름 속에 묻은 세월을 읽었다. 문득 전라도 전주 시골집에서 할머니가 차려주시던 동의보감 속 꿀 한 숟가락, 생강 몇 조각, 그리고 달큰한 비파죽이 떠올랐다. 가슴 한켠이 따스해졌다. 수연은 부드럽고 정중한 젊은 한국 의사 특유의 목소리로 할머니께 물었다. 맘마, 눈 검사를 해볼게요. 할머니께서 고개를 돌리시자 수연은 작은 랜턴을 비추었다. 투명한 동공 속으로 은은한 빛이 스며들었다. 할머니는 이마에 주름을 더하며 입술을 깨물고 시선을 바닥의 타일로 슬며시 내렸다. 수연은 문득 할머니에게 작은 희망과 위로를 전하고 싶어졌다. 걱정하지 마세요. 방법을 꼭 찾아볼게요. 임상 검사가 끝나자 수연은 할머니를 창가, 작은 탁자로 모셔다가 미리 채워둔 찬물 한 컵과 몇 알의 파라세타몰을 건넸다. 얇은 갈색 점퍼 위로 맺힌 할머니의 땀방울이 살짝 옷을 적셨다. 수연은 조심스럽게 마른 손수건으로 이마를 닦아드리며 자상한 어머니처럼 다정한 눈길을 보냈다. 할머니는 가쁜 한숨을 내쉬고 수연을 부드럽게 바라보시며 말씀하셨다. 아산테 사나나. 그리고 가슴을 짚으셨다. 작은 손짓이었지만 수연에게는 그 어떤 칭찬보다 진심 어린 감사의 표현으로 다가왔다. 진단과 처방을 마친 뒤 수연은 할머니를 진료실 밖으로 안내하고 하산에게 돌아섰다. 그는 문 밖에서 고개를 숙인 채 할머니의 뒷모습을 물끄러미 바라보고 있었다. 수연은 살며시 미소 지으며 낮은 목소리로 속삭였다. 통역해줘서 고마워. 하산은 고개만 끄덕이며 감정이 담긴 눈빛으로 답했다. You did great. 그 순간 두 사람은 말없이도 서로의 시선을 통해 깊은 교감을 나누었다. 한낮의 태양이 철창 창문을 통해 쏟아져 들어와 더위를 부채질했다. 수연은 곧장 가방을 구석에 내려놓고 지혜가 보내준 도시락을 꺼냈다. 김에 쌓인 비빔밥, 마늘 향이 진한 노란 김치, 그리고 부드러운 불고기 몇 점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다. 고향의 맛이 코끝을 스치자
수연은 눈을 감고 숨을 깊이 들이쉬었다. 마치 한강가에 앉아있는 듯 마음이 따뜻해졌다. 하산은 옆에 앉아 작은 주머니에서 잘 익은 태국 망고 몇 개를 꺼냈다. 아삭한 소리와 함께 은은한 달콤함이 입안에 퍼졌다. 하산이 건네며 말했다. 먹어봐. 수연은 환하게 웃으며 한 조각을 집어 맛보았다. 생소한 이국의 향미에 눈이 반짝였다. 그녀는 화답하듯 비빔밥 한 숟가락을 하산에게 건넸다. 그는 조심스레 김을 벗기고 불고기를 올려 입에 넣었다. 두 사람의 눈이 마주치자 마치 어린아이처럼 킥킥 웃음이 터져 나왔다. 소박하지만 따뜻한 순간이었다. 해가 기울고 의료팀은 이동 진료를 위해 출발 준비를 시작했다. 자원봉사자들은 청진기와 혈압계를 정리하고 항생제 약봉지를 가방에 챙겼다. 수연은 하나하나 점검하며 능숙하게 손을 놀렸다. 마치 무용수가 춤을 추듯 우아하고 부드러웠다. 지혜가 지난번 얘기해준 것이 떠올랐다. 수연이 네가 말하길 서울대병원 간호사실은 마치 발레 연습실 같다고 했잖아. 한 걸음, 한 동작마다 우아함이 묻어난다고. 모든 준비가 끝나자 하산이 그녀의 손목을 살짝 당기며 말했다. 가자. 수연은 그의 손을 꼭 잡고 함께 짐칸이 열린 트럭에 올랐다. 강한 바람이 그녀의 긴 검은 머리를 휘날리며 얼굴에 흩날렸다. 그녀는 머리카락을 재빨리 치우지 않고 깊게 숨을 들이켰다. 대지의 향기, 하늘의 향기, 그리고 과거의 상처와 미래의 희망이 뒤섞인 공기를 느꼈다. 작은 마을로 향하는 길, 트럭은 황금빛 물결을 이룬 벼밭 사이를 달렸다. 멀리 초록빛 실크처럼 이어진 언덕이 부드럽게 굽이치고 있었다. 그 풍경은 수연에게 강원도 고원을 떠올리게 했다. 주말 아침마다 언니와 함께 자전거를 타고 달리던 그 시원한 바람이 그리웠다. 수연의 마음속에 남은 모든 장벽, 언어, 문화, 고통, 이 웅장한 자연 앞에서 부드럽게 녹아내렸다. 창밖의 하산을 바라보니 그는 은은한 미소를 띠고 있었다. 별빛처럼 반짝이는 그의 눈동자가 그녀를 길 위로 이끌었다. 수연은 다짐했다. 부산을 넘었으니 이곳의 모든 시련도 반드시 이겨낼 거야. 그리고 치유의 여정은 다시 시작되었다. 타인의 마음을 돌보는 것뿐 아니라 자신에게도 위로와 희망을 전하는 길. 이른 아침 아프리카의 자결하는 햇살은 더 이상 수연에게 설렘을 주지 않았다. 오히려 이마를 흥건히 적신 땀방울과 불안의 자국을 선명히 드러냈다. 며칠째 진료에 몰두하던 그녀는 오늘 오후 센터 사무실에 쌓인 수많은 파일 더미 속에서 보이지 않는 폭풍을 느꼈다. 모든 일은 센터장 음한사, M완사 선생님이 수연을 사무실로 부르면서 시작되었다. 하얗게 벗겨진 나무문이 끼익 소리를 내며 열리자 희미한 형광등 불빛이 방 안을 적셨다. 수연의 가슴은 갑자기 무거워졌다. 음한사 선생님은 두 손을 맞잡고 진중한 눈빛으로 그녀를 바라보셨다. 책상 위에는 수연이 작성한 임상 기록과 붉은 잉크로 덧쓴 메모들이 한가득 놓여 있었다. 그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말끝을 흐렸다. 수연, 동료 몇 분에게서 불만이 접수됐어. 자네가 진료에 소홀하고. 그는 망설이다가 조심스레 단어 하나를 꺼냈다. 로만스, 연애 말이야. 그 순간 그녀의 심장은 얼어붙었다. 로맨틱 코미디 영화처럼 가볍게 보았던 사랑 이야기가 사막병원의 엄격한 규율 아래 부끄러움으로 둔갑한 것이다. 흰 가운을 입은 채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답했다. 선생님, 저는 늘 진료 절차를 철저히 지켜왔습니다. 모든 환자 기록에도 꼼꼼히 적었고요. 음한사 선생님은 불만 사항이 적힌 문서를 탁자 위에 올려놓고 insufficient documentation, 불충분한 기록, neglect of duties, 업무 태만 라는 글씨를 가리키셨다. 그 밑에는 질투를 품은 동료인 첸다 박사의 서명이 찍혀 있었다. 수연의 가슴은 분노로 타올랐다. 단 몇 분간 하산에게 물을 받은 그 순간 때문에 자신이 모함당하다니. 사무실을 나서는 그녀의 발걸음은 무거웠다. 복도의 공기는 숨이 막힐 듯 답답했다.
다른 자원봉사자들의 시선이 그녀를 스쳐 지나갔고 속삭임이 뒤따랐다. 하얀 가운이 안개처럼 아스라이 사라지는 가운데 그녀는 Medical Volunteers라고 쓰인 푸른 글씨 현판을 돌아보았다. 그 아래 Healing Beyond Borders, 경계를 넘어 치유하다 라는 문구가 선명했다. 맞다. 그녀의 이상은 국경을 넘어선 치유였는데 이번에는 동료들이 가장 큰 장벽이 되었다. 그때 문득 하산의 따뜻한 모습이 떠올랐다. 지난밤 그는 문자인가로 물었다. Are you okay? 간단한 문장이었지만 그 마음 씀씀이가 어찌나 다정했던지 수연은 휴대폰을 꼭 쥐고 숨을 고르며 짧게 답했다. I'm fine. 두 번째 진료실에 들어서자 평소라면 수십 명의 환자에게 약을 처방하던 그녀의 손이 떨려 주사기를 제대로 잡지 못했다. 앵두색 약액이 바늘통에 자꾸 튀었다. 그 소리마다 그녀의 뇌리는 경고등처럼 울렸다. 망가나 할머니는 고요한 봄 연못 같은 눈빛으로 그녀를 바라보셨다. 그녀가 세 번째 주사를 놓으려 할 때 망가나 할머니가 떨리는 손으로 속삭이셨다. 우시체제 괜찮아. 그 작고도 위로 어린 말이 수연을 참을 수 없이 울컥하게 만들었다. 근무가 끝나자 수연은 동료들과 함께 식당으로 내려가지 않고 지혜와 화상통화로 뒤뜰로 나왔다. 어슴푸레한 가로등 전구들이 바람에 흔들리며 희미한 빛을 뿌렸다. 지혜는 화면 너머에서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물었다. 무슨 일 생겼어? 수연은 목매어 울음을 터뜨리며 말했다. 그들이 내 진지함을 의심한다며 개인사에 더 신경 쓴다고. 목소리는 갈라져 있었고 지혜는 아무 말 없이 그녀의 말을 들어주었다. 그 순간 수연에게 가장 필요한 건 바로 누군가의 진심 어린 공감이었다. 사막의 여린 달빛이 초췌한 그녀의 얼굴을 비추었다. 눈 밑에는 짙은 다크서클이 있고 입술은 굳게 다물려 있었다. 수연은 두 손을 가슴에 모으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언니, 약속을 어겼어. 그 말은 칼날처럼 가슴 깊이 박혔다. 부산에서 떠난 이후 병원에서의 언니 얼굴이 늘 그녀를 따라다녔다. 비상 사이렌, 피냄새, 환자들의 울음소리. 그 모든 것이 그날 밤의 상처를 떠올리게 했다. 이제 직업적 책임마저 도전받는 순간 그녀는 스스로 믿음을 잃어버렸음을 깨달았다. 다음 날 모든 일이 금방 잊힐 줄 알았지만 그 소문은 순식간에 퍼져갔어. 현지 부녀회 모임에서 몇몇 아주머니들이 뒤에서 킁킁거리며 수군댔고 호기심 어린 눈빛 사이에 경멸이 묻어 있었지. 그들은 외국인 의사인 그녀를 낯선 구경거리 보듯 바라봤어. 루이보스 차를 들고 있던 손도 병원에서와 다름없이 떨리고 있었고 수연은 억지로 미소를 지어보려 했지만 입술은 바짝 트고 표정은 어딘가 어색했어. 무너질 것 같던 찰나 하산이 나타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었어. 그의 한 손이 그녀의 어깨를 살포시 감싸며 차분한 눈빛으로 말했지. 난 내가 잘할 거라고 믿어. 단 두 마디였지만 수연의 세상은 순식간에 환해졌어. 그 말 한마디에 가슴속에 희미하게 남아있던 작은 희망이 번뜩였거든. 그가 날 믿는다면 나도 나를 믿을 수 있겠어. 그날 밤 그녀는 혼자 텐트 밖 베란다에 앉아 사막의 별빛을 바라봤어. 까만 천 위에 바늘 구멍처럼 반짝이는 별자리들. 언니, 나 아직 언니한테 할 말이 남았어. 언니 때문에 포기할 수 없었어. 속삭이듯 말하면서 움켜쥔 손에 눈물이 뚝 떨어졌어. 바람이 텐트 틈새로 살랑대며 속삭였지. 일어서, 수연아. 그녀는 눈을 감고 천천히 숨을 들이쉬며 언니가 전해주던 그 따뜻한 손길을 떠올렸어. 그리고 눈을 뜨자 반짝이는 별빛 아래서 미래를 똑바로 바라보았어. 모든 오해를 풀고 명예를 지켜서 치유라는 꿈이 단순한 약속이 되지 않도록. 그날 밤 사막바람이 텐트를 스치고 지나도 수연은 잠들지 못했어. 거친 천 바닥에 털썩 주저앉아 베개를 꼭 껴안고 가슴은 돌처럼 무거웠지. 작게 깜빡이는 등유 램프 불빛에
짙은 다크서클이 친 피곤한 얼굴이 드러났어. 휴대폰 화면이 번쩍 켜지자 지혜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영상통화를 걸어왔어. 소연, 괜찮아? 하지만 그녀는 말없이 눈물만 흘렸어. 며칠 뒤 몸에 이상 신호가 왔어. 아랫배가 묵직하게 당기고 아침마다 구역질이 났지. 설마. 하얀 가운 주머니 속엔 선명한 두 줄이 찍힌 테스트기가 들어있었어. 심장이 쿵쿵 뛰며 그녀는 주머니 속 막대기를 쥔 채 속으로 다짐했어. 그리고 어느 뜨거운 오후 김치, 비빔밥 한 입 먹자마자 매운 마늘 향이 역류했어. 그 순간 그녀는 알았어. 인생이 완전히 달라졌다는 걸. 다음 날 아침 중앙마당 나무 벤치에 앉아 다시 테스트기를 꺼내봤어. 선명한 두 줄. 심장이 빠르게 뛰고 온몸이 얼어붙는 듯했지. 고개를 들어 둘러보니 텐트 칸막이들과 구석에 놓인 의료 도구들, 그리고 Healing Beyond Borders, 국경을 넘어 치유하다 라는 배너까지. 문득 자신이 환자이자 의사라는 두 역할 사이에 서 있다는 걸 느꼈어. 마당 구석에서 하산을 마주쳤을 때 그녀는 테스트기를 뒤로 숨겼어. 하산은 온화하게 몸을 약간 숙인 채 청해를 들고 서 있었지. 그의 목에서 박힌 굳은 살이 또렷이 보였어. 시선이 마주치자 수연은 작게 고개를 끄덕이고 급히 자리를 떴어. 무언가 잘못된 걸 들킬까봐 두려운 듯. 하지만 지혜에겐 그 침묵이 사랑의 시작처럼 느껴졌대. 수연이 슬쩍 미소 지었을 때 지혜는 알았다고 했지. 이 작은 순간들이 두 사람 사이에 무언의 연결고리를 만들었다고. 날이 지날수록 입덧은 심해졌어. 리프트밸리 마을로 찾아간 이동 진료 도중 그녀는 나무 그늘 뒤에 털썩 주저앉아 햇빛이 나무집 사이로 스며드는 걸 멍하니 바라봐야 할 만큼 체력이 바닥났어. 할머니, 완지루가 손을 내밀어 돕겠다고 했지만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괜찮아요 라며 살짝 밀어냈지. 그러자 할머니는 고개를 갸웃하며 다정한 눈길로 그녀를 바라보다가 손을 꼭 잡아주었어. 아프리카 어머니의 위대한 사랑 같은 힘을 전해주는 듯. 하지만 비밀은 오래가지 않았어. 한 그룹 회의에서 M 완사 팀장이 직원 건강검진을 언급하며 종합검진을 받으라고 조언했거든. 친근한 말투였지만 수연은 순간 눈이 휘둥그레져 버렸어. 그날 오후 내내 동료들의 시선을 피하며 소리 없이 땀을 흘렸지. 들키면 안 돼. 얼마 뒤 서울에 있는 가족의 영상통화가 걸려왔어. 엄마의 창백한 얼굴, 눈가가 붉게 부어 있었어. 잘 지내니? 간호사한테서 스트레스 많다는 얘기 들었어. 수연은 일부러 목소리를 가다듬으며 기침하듯 말했어. 엄마, 나 괜찮아. 하지만 엄마는 수연 눈빛이 흔들리는 걸 보고 말았지. 결국 그녀는 눈물을 터뜨리며 엄마라고 흐느꼈어. 통화가 끝나자 수연은 조용히 모판에 나무 아래로 걸어갔어. 가슴속에 두 가지 감정이 뒤엉켜 있었지. 한쪽은 환자를 돌보는 의사로서의 책임감, 다른 쪽은 곧 태어날 아이의 엄마로서의 본능. 지혜는 말했어. 친구 수연이 말없는 손짓으로 마른 잎을 쥐고 쓰다듬으며 작은 위안을 찾으려고 했다고. 그때 센터에서는 예산 조정 소식을 전했어. 책임감 부족이라는 이유로 후원금이 반토막 났고 이동 진료 인력도 축소됐지. 첫 희생자는 다름 아닌 수연이었어. 건강 불안정, 집중력 저하, 이게 잘린 이유였어. 가슴이 산산조각 난 것 같았어. 언니를 잃었을 때보다 더 깊은 고통이었지. 이번에는 혼자가 아니라 태어나지 않은 아이의 미래까지 걸려 있었으니까. 사무실을 나오던 순간 갑자기 내린 가는 먼지비가 그녀를 적셨어. 작은 물방울이 마치 굵은 모래알처럼 흩날렸지. 그 비는 한국의 비처럼 시원하지도 오히려 눈물처럼 짭짤했어. 가방 속 모든 서류와 청진기, 노트가 다 흩어졌고 그녀는 그것들을 붙잡을 힘조차 없었어. 난 모든 걸 잃었어. 속으로 중얼거렸어. 그날 밤 다시 영상 통화를 건 건 지혜였어. 이번엔 부산의 작은 식당에서였어. 등롱이 창가 뒤로 은은히 빛나고 있었지. 오늘 어디 있었어? 수연은 카메라를 피해 몸을 돌린 채 머리를 감싸 쥐고 떨리는 목소리로 겨우 말했어. 나
해고당했어. 지혜는 말을 잃었고 화면 속 친구 얼굴이 점점 무너져 내리는 걸 보았어. 수연은 소리 없이 탁자를 내려치며 외쳤어. 이럴 수는 없어. 분노의 불꽃이 눈동자에 일렁겼지만 이내 깊은 한숨이 떨어졌어. 일자리가 없으면 어떻게 아이를 키워? 숨이 가빠오다 이내 멎을 듯했고 지혜는 간신히 속삭였어. 난 여기 있어. 네가 절대 혼자가 아니야. 사막의 밤, 두 친구는 화면 너머로 남아 서로를 응원했어. 수연은 별빛을 바라보며 속으로 되물었지. 내가 이기적인 걸까? 언니의 꿈을 지키지 않고 내 아이만을 위해 살 권리가 있을까? 그날 밤, 사막은 너무 조용해서 심장 소리만 들릴 정도였어. 그녀는 깨달았어. 진짜 싸움은 외부가 아닌 자신의 마음속에서 벌어지고 있다는 걸. 의사로서의 꿈을 포기할지, 아니면 엄마로서의 책임을 다할지. 수연의 눈가에 마지막 눈물이 스치고 그 안에서 꺼지지 않는 불꽃이 반짝였어. 곧 다가올 새로운 장, 그녀가 마주하고 이겨낼 그 순간을 위한 희망의 불씨가 피어올랐어. 어둠 속에서도 작은 불꽃 하나면 믿음을 지킬 수 있어. 지혜가 해고 소식을 듣고 보낸 그 한마디가 사막 한가운데서 수연의 마음 깊숙이 스며들었어. 이른 새벽 해가 떠오르기 전 수연은 이미 텐트 사무실 책상 앞에 앉아 있었어. 옆에는 손전등 하나와 이동 진료 보고서, 간호일지, 그리고 평소보다 길게 느껴지는 흰 백지 한 장이 놓여 있었지. 바로 그녀가 쓰기로 결심한 진실 보고서였어. 그녀는 파란 잉크에 펜촉을 살짝 적셔 단호하게 종이에 글을 적기 시작했다. 칼날처럼 날카롭게 스치며 떠오르는 문장들. 저 박수연은 6월 12일 서류상의 실수에 대해 전적으로 책임을 지겠습니다. 그녀는 하나하나 세세히 적어나갔다. 하산이 물을 건네주는 모습에 잠깐 한눈판 사이에 검사 절차 하나를 깜빡 놓쳤고, 의료센터의 조직 구조가 아직 명확하지 않아 업데이트를 제대로 따라가지 못했으며, 가장 중요한 건 임신 중인 상태가 집중력에도 영향을 미쳤다는 점까지 인정했다. 여기까지 쓰자 그녀의 눈가가 촉촉해졌다. 눈물 한 방울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지만 펜을 멈추진 않았다. 오직 솔직하게 잘못을 인정할 때에만 명예를 되찾을 기회가 있다는 걸 알았기 때문이다. 글을 다 쓴 뒤 그녀는 조심스레 편지를 접어 상사에게, 그리고 후원단체인 하이어드미에 각각 한 통씩 보냈다. 봉투 안에는 건강상태 요약서와 하산이 현지 병원에서 받아온 산부인과 진단서도 함께 동봉했다. 천막 밖으로 나오니 눈부신 햇살이 내리쬐고 사막 바람이 흘려보낸 땀방울마저 말려버렸다. 그녀가 처마 아래로 다가가자 하산이 다정하면서도 걱정 가득한 눈빛으로 서 있었다. 말없이 작은 보자기를 하나 건네는 그 안을 열어보니 지혜가 한국에서 보낸 말린 떡볶이 한 상자와 작은 카드가 들어있었다. 비 온 뒤에 땅 굳듯 시련 뒤에 웃을 날이 올 거야. 힘내. 수연은 떡볶이 상자를 꼭 껴안고 눈물을 삼켰다. 하산의 손길이 전해주는 따뜻함이 온몸을 감쌌다. 그가 부드럽게 그녀의 손을 잡고 힘주어 말했다. You're brave. 이 순간 그녀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수연은 하산의 눈을 마주보며 속으로 다짐했다. 함께 이겨내자. 그날 오후 긴급 회의가 열렸다. 매완사 관장님이 상석에 앉아있고 옆에는 행정팀장과 짜이얼드 대표가 함께했다. 총 10명이 종이를 넘기는 소리와 차가운 형광등 불빛 아래 모여 있었다. 순서가 되어 수연이 일어나자 입술을 다물고는 낮게 떨리는 목소리로 또박또박 말했다. 존경하는 이사회 여러분, 이번에 발생한 실수에 대해 해명드리고 개선 방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임신 상태를 증명하는 의학적 진단서도 함께 제출했습니다. 제 경험과 책임감을 바탕으로 환자 치료뿐 아니라 잃어버린 신뢰까지 회복할 기회를 주셨으면 합니다. 잠시 정적이 흘렀다. 처음엔 딱딱하던 눈빛들이 서서히 부드러워졌다. 매완사 관장님이 한숨을 내쉬며 책상에 손가락으로 가볍게 두드렸다.
구체적으로 어떤 방안을 제안하나요? 수연은 옆에서 고개를 끄덕여준 하산을 힐끗 바라보고 천천히 답했다. 더블 체크 절차를 도입하겠습니다. 제가 처리하는 모든 서류는 하산이나 동료 한 명이 최종 검토한 뒤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건강을 꾸준히 관리하며 오전 과중한 업무량을 줄여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관장님이 눈살을 굽혔다가 이내 끄덕이며 말했다. 새 절차는 승인합니다. 인력도 추가 지원할게요. 건강검진은 내일 보건소에서 받으시죠. 회의는 무겁지만 어딘가 희망이 섞인 분위기로 마무리됐다. 회의실을 나와 복도를 걷던 중 예전엔 자신을 지목해 문제를 제기했던 찬다 박사가 다가왔다. 수연은 잠시 멈칫하다가 조심스레 입을 열었다. 저는 감정적인 이유라고만 생각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 듣고 진지함을 알겠더라고요. 찬다 박사의 얼굴에 미안함이 어렸다. 그녀가 손을 내밀며 말했다. 미안해요, 수연 씨. 수연은 살짝 고개를 끄덕였다. 가슴 한구석이 따뜻하게 녹아내리는 기분이었다. 다음 날 하산과 함께 산부인과 검진을 받으러 가니 간호사는 스와힐리어로 축하 인사를 건네다가 어색한 한국말로 덧붙였다. 축하해요. 부산에서 온 보람이 있네요. 현지 간호사가 활짝 웃으며 작은 장미꽃을 건넸다. 수연은 깊이 숨을 들이마셨다. 일이 잘 풀린 데다 많은 사람이 응원해주고 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다. 저녁 오래된 바오밥 나무 아래 부부처럼 마주 앉은 두 사람. 노을빛이 입 사이로 스며들어 따뜻하게 두 사람을 감싸고 있었다. 하산은 떡볶이 상자를 옆에 내려놓고 다시 그녀의 손을 잡았다. You did it. 수연은 눈물 어린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혼자라면 못했을 거야. 내 덕분이야. 지혜의 응원도 동료들의 용서도. 그 순간 과거의 상처는 저 멀리 사라지고 새로운 믿음이 자리했다. 사막 하늘에 달이 떠올랐다. 은빛 달빛이 천막을 비추었다. 수연은 밤하늘을 바라보며 속삭였다. 정말 나 자신을 되찾았어. 그리고 그 마음속엔 도전으로 가득한 미래를 비추는 희망의 새벽 빛이 떠올랐다. 드물게 찾아온 고요한 순간 하산은 그녀의 손을 꼭 잡고 말했어요. 서울에서 여기까지 우리 정말 많은 시련을 겪었지. 넌 참 강했어. 그리고 오늘 드디어 우리가 함께 있어. 수연은 그의 어깨에 머리를 기댄 채 장작 연기와 천막 냄새를 깊이 들이마시며 가슴 가득 따뜻함을 느꼈어요. 그녀는 떨리면서도 단호한 목소리로 속삭였어요. 저 임신부랑 아이들만을 위한 새로운 의료센터를 세우고 싶어요. 거기서 응급처치랑 건강관리 기술을 가르칠 거예요. 우리 고향에서 책자랑 장비를 지원해 줄 거고요. 하산의 눈빛이 반짝였어요. 정말 멋진 생각이야. 서울 도도마 희망센터라고 부를까? 수연은 환하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가슴속에 새로운 계획이 활짝 피어나는 것 같았죠. 다음 날 의료팀이 새 센터에서 첫 수업을 시작할 때 수연은 작은 강단 위에 섰어요. 뒤에는 영어, 스와힐리어, 한국어로 적힌 현수막이 걸려 있었죠. Healing Together, 함께 치유해요. 거의 100명에 달하는 현지 여성들과 국제 자원봉사자들이 모여 그녀의 한마디 한마디를 간절히 기다렸어요. 수연은 담담하지만 힘있는 목소리로 강의를 시작했어요. 모든 생명은 소중해요. 우리의 마음이 하나로 뛸 때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어요. 박수갈채가 그칠 줄 몰랐습니다. 이른 아침 햇살 아래 모두의 얼굴에는 희망이 가득했어요. 행사가 끝난 뒤 부산에서 온 지혜가 불쑥 나타났어요. 한국 전통용 그림이 새겨진 bomber 재킷을 입고 친구를 와락 안으며 소리쳤죠. 이 순간을 놓칠 수가 없었어. 수연은 눈물을 글썽이며 지혜를 꼭 끌어안았어요. 늘 곁에 있어줘서 고마워. 모두의 시선 속에는 하산의 품에서 곤히 잠든 아기, 환한 미소를 짓는 수연의 어머니, 다정히 바라보는 하산의 할머니가 함께 있었어요. 우정과 사랑, 가족, 그리고 한계를 모르는 치유의 염원이 한순간에 어우러진 장면이었죠. 사막 위로 노을이 서서히 물들고 선선한 바람이 불어왔어요. 작은 스피커에서 전해지는 한국의 가락이 살며시 퍼졌습니다.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수연은 눈을 감고 검은 생머리를 부드럽게 넘기며 행복한 미소를 지었어요. 부산의 깊은 상처에서 시작해 사막의 폭풍을 지나 도도마의 새벽빛으로 이어진 그녀의 이야기는 막을 내렸지만 새로운 장은 이제 막 열렸습니다. 수연과 하산이 딸의 웃음소리와 울음소리를 안고 함께 내딛는 발걸음마다 그들뿐 아니라 더 많은 사람들에게 치유의 기적을 선사할 거예요. 진심 어린 사랑과 자신에 대한 믿음은 언제나 희망을 잉태하니까요. 이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공유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응원이 더 좋은 이야기와 의미 있는 콘텐츠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영상 아래 댓글로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도 남겨주세요. 기다리고 있을게요.